안녕하세요. 아이쌀연구소. 저는 경영영양사 하마마츠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학교 점심에 대해 아이와 디지털 기술,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이번에 이야기할 내용은 하나, 급식협회의 현황과 과제. 둘째, 인공지능의 활용을 통한 학교 점심협회 DX.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셋째, 페이퍼리스화를 추진한다. 넷째, 급식업계 DX의 도전과 전망. AI를 활용하여 학교 점심의 미래 실현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 식사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럼 미래의 급식의 세계로 출발하자. 먼저 요리 업계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손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 요리 자산과 영양사를 확보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식량 손실 문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량으로 생산할 때 필연적으로 여분의 물건이 생긴다. 또한 영양관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알레르기 환자와 특별한 영양 요구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하게 맛있고 영양이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위생관리도 매우 중요하고 식중독 등 방지, 매우 엄격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여 아이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어떻게 사용되는지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우선 첫 번째 점은 수요 예측 및 재료 주문을 더욱 효율적으로 최적화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아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교 점심을 먹을지 예측하고 그것에 맞춰 재료를 주문하세요. 예를 들어 일본의 음식 서비스 업체에서는 학교 점심 DX,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아이와 사물 인터넷을 활용하여 과거의 음식 데이터는 전기 이벤트 정보 등을 분석하고 고정밀도 식사 예측, 식사의 양입니다. 우리는 식사의 양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음식이 줄어들고, 즉 우리 재료 낭비를 완전히 없애는 데 주력합니다. 또한 디지털 인재 양성, 그가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DX를 차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다이닝 산업의 DX. 둘째는 아이를 활용한 메뉴 제안과 주문 관리이다. 애전 메뉴? 식재료의 주문도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리오키라는 구직 회사가 있다. 우리는 라비라는 아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영양 균형, 예산, 계절성 등을 고려, 메뉴를 추천해주세요. 게다가 그 메뉴에 필요한 재료들, 그들은 심지어 주문을 관리할 것이다. 이것은 그의 주문 업무를 크게 단축시켰다고 한다. 놀랍게도 작업시간은 45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변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식사 DX는 세 번째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아이 활용이다. 고객의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예가 있다. 신주쿠 돼지갈비, 선박장이라는 가게가 있는데 몇몇 가게들이 인공지능 카메라를 도입했고, 이 카메라, 손님과 직원의 기쁨을 수치화합니다. 그들은 미소를 인식할 수 있었고 오늘날 고객 만족도가 85점이라는 숫자를 계산했다. 고객 만족도를 더욱더 극대화하고 직원들의 근무 의욕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식사 DX 네 번째,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IOC를 활용한 것이다. 이른바 OCR, 종이 문서를 스캔하여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술을 말한다. 예를 들어 N서비스라는 회사에서 IOCR을 도입하고 하루에 약 300장의 파일을 데이터화했다. 이렇게 하면 입력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90% 줄어듭니다. 즉 지금까지 종이 문서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데 걸린 시간, 보다 중요한 작업에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를 통해. 다섯 번째는 채용 업무의 효율화와 아이 아바타의 활용이다. 아이 아바타, 즉 채용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 캐릭터를 활용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일진의료식품이라는 회사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아바타 홍보 담당자를 고용했습니다. 우리는 가상 주방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1000명 이상의 영양사 채용과 영양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작업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이것도 힘들어. 이것은 흥미로운 이동이다. 그런 다음 식사 DX, 여섯째, 현장 디지털 정보 공유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요리 현장에서 실시간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십시오. 여기는 호텔의 훌륭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너무 웃기네요. 서비스라고 생각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과 연결이라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관 주인, 리더들에 의해 개발되었고 요리 현장에서 디지털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이 시스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리 프로그램과 재료 정보입니다. 컴퓨터와 대형 화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종이 매뉴얼과 레시피 카드를 읽고 있었다. 요리하고 있어요. 이제 디지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매우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언제든지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이를 뒤집는 번거로움, 종이 이물질 통신, 그런 것들은 사라질 것 같아요. 둘째, 실시간으로 메뉴 변경, 작업 명령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갑자기 재료 부족, 메뉴를 변경해야 할 때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항은 즉시 모든 직원에게 전달됩니다. 좋은 점이 있다. 우리가 이 시스템을 학교 점심 산업에 도입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선 요리 현장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도 현장에서 종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인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 인쇄기를 추가하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싶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음식은 얼마나 오래 만들어도 음식의 품질을 유지한다. 그곳에서도 안전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 하나의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데이터의 축적과 분석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메뉴가 인기가 있는지 또는 어느 작업에 대해 시간이 필요합니까? 등등 데이터를 통해 온갖 것들을 알 수 있다.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속 개선할 수 있겠죠. 따라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급식 현장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그럼 여기부터는 종이 레이스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 산업에서 메뉴, 주문 장소, 교육 기록, 요리 지침, 위생 관리 기록 등 나는 정말로 많은 서류를 처리해야 한다. 이를 디지털화함으로써 다양한 혜택이 생겨날 수 있다. 원추형 펄스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즈니스 효율성 향상,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오류 감소, 필기로 인한 황의 오류와 계산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3. 데이터 중앙 집중식 관리, 과거 메뉴 및 주문 기록을 쉽게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4. 비용 절감, 용지 비용과 인쇄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환경 부하 감소, 종이 사용을 줄임으로써 우리는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이 없는 데이터는 인공지능과 협업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인공지능은 과거 메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인기 메뉴와 영양의 균형 잡힌 조합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학습 주문 내역,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고 요리 기록 및 위생 관리 기록, 인공지능 분석, 효율성을 높이고 전환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도 있다. 서류 없이 단순히 종이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IIoT와 같은 최첨단 기술과 결합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품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다. 우리는 아이와 디지털 기술의 활용 예를 많이 보았다. 음식 배달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몇 가지 도전도 있다. 예를 들어 초기 투자 비용이죠. AI 시스템과 디지털 장비를 도입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 수집과 관리에 있어서 엄청난 양의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그리고 인재 양성은 관리 AI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필요도 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나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과 인간의 조화, AI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판단과 창의성의 균형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우리는 다양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X보급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세금 우대 조치 도입. 따라서 비용 측면에서 덮었을 수 있습니다. 루카나토모. 저는 생각했습니다. 산학협력이기 때문에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 저도 할 것 같아요. 현재 위성관리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있다. 이러한 정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 양성, 노력의 조각가, 제작을 시작한 곳인 것 같아요.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갑자기 빵과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소규모 테스트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함으로써 인공지능의 활용, 임시 돌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앞으로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정렬하게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 학교 점심 산업에서 AI 활용, DX 추진에 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어때요? 우리 이번에 말한 내용을 회고해보자. 수요 예측 및 재료 주문 최적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필요한 식사의 양을 예측하여 식량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메뉴 제안. 나는 영양가 풍부한 메뉴를 45초 만에 완성할 수 있는 예를 들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객 만족도 향상. 그러면 손님의 만족도 수치입니다. 서비스 개선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채용 효율성과 아이 아바타의 향상. 가상 아웃은 이미 작업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또한 페이퍼레스를 추진하는 생산성을 높이면서 친환경 학교 점심 운영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인재 양성과 디지털 소양 향상. 지속적인 DX 진전을 위해 나는 그것이 이미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호텔의 경우 현장에서 디지털 정보 공유 때문에 태블릿 및 대형 스크린을 보면서 요리하는 미래학교 식당도 소개했다. 학교 점심 산업의 DX. 인공지능의 응용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인공지능의 사용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기술과 인간의 지혜를 융합하여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다. 나는 우리가 최고의 구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교 점심 서비스 미래에 관해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대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게다가 이런 식사 서비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꼭 댓글에 알려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AI Rice Research Institute입니다. Generate by AI.